여기서 전시도 했었는데 이쪽으로 가시죠. 전체적으로 장미동은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동네하고 왼쪽 동네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 동네는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고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뭐 버스 정류장 이름이나 이런 데 보면 동방고개라는 혹은 동방 이름이 남아있어요. 동방전자, 그죠? 동방부동산. 저희가 동방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80년에 개소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역사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거기 내가 보내준 자료에 인터뷰를 해서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이제 실었죠. 동방고개가 왜 유명하냐면, 왜 동방이냐면은 동방생명이라는 그 회사가 이제 사들였는 택지예요. 이게 땅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동방생명이 지금의 삼성생명이고, 원래는 동방생명이 가지고 있던 회사가 뭐가 있었냐면 동화백화점,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그죠? 그 전에 미츠 뭐였죠? 코시였나요? 미츠코시였나? 하여튼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동화백화점이었고, 박흥식이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그거였고, 그리고 동방생명이고 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적어놨는데 되게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던 뭐라 그럴까, 그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제가 짐작하건데 박정희가 그때 이제 60년에 차가 들어오네요. 박정희가 60년에 집권을 하면서 돈도 많이 필요했었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을 정리를 하지. 이승만하고는 대척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박정희가, 그래서 이승만 질서에 따르던 어떤 기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불화한다 그래서 정리를 새로 해서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큰 기업들이 지금의,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기업들이 거의 100%, 99%가 현대를 빼고는 사실은 대부분이 불화받은 기업들이죠. 그 삼성이나 뭐 대부분 다 그래요. 대림, 모든 기업들, 대부분의 모든 한국의 기업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특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거든요. 삼성의 이제 이병철만 알고 있는데, 이병철 위의 아버지가 이승만하고 되게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승만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작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병철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동방생명을 박정희가 보험업을 갖다가 국유화 거의 하면서 뜯어서 다시 재편해버려요. 그때 당시에 수신고에, 전체 전국의 수신고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금액의 보험 계약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동방생명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학교 선생님, 경찰, 군인 전부 다 의무가입. 그렇게 이제 생명보험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동방생명이 그렇게 의무가입을 시키니까 가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그걸 전체가 다 부실기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는 삼성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가졌던 게 이제 동방생명과 서울부동산인가 뭐해서 지금의 그게 이제 에버랜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중앙개발로 바뀌고 에버랜드로 바뀌어서 삼성물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삼성은 어찌 보면 전자 빼고는 다 동방생명 그룹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현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신문 기사처럼 47만 평, 서울 전체에 47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방생명이. 여기가 그 중에 일부인 거지. 그래서 삼성이 사들이면서 상당량을 이제 사후주택으로 회사 사원들을 위한 주택 개발을 하면서 삼성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개발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신도림 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가 이제 정릉 쪽으로 가면은 동방고개를 네이버나 이런데 동방주택 뭐 치면은 일부가 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동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도 있는데 거기는 여기만큼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 길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원래 하천이었던 거를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길이고, 이쪽과 저쪽은 이제 저 길을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는데 딱 60년부터 이제 택지 개발을 했는데 땅들이 여긴 커요. 이유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땅들이 컸는지. 땅들이 큰데 60년에 그지? 얘기했잖아요. 59년에 이승만이 물러나고 59년부터 이제 분위기가 시끄러워지고 60년에 딱 이제 박정희가 딱 들어오면서 새로운 질서로 이제 개편을 하는데, 그때 당시 5.16에 참가했던 많은 장군들이 여기 살았었어요. 이제 집 주인들을 보니까 장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옛날 장군들이. 뭐 그냥 별 하나가 아니고 3개, 4개, 5개. 참모총장, 뭐 합참의장,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다 살았었죠. 그러면서 5.16 그 당시에 쿠데타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했는 사람은 극소수였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되게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인들은 그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짐작할 때는 그냥 이건 추측이에요. 어디에 나오지 않는 얘기인데 좀 더 걸어갈게요. 아마도 뭔가 유착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당시 정권은, 실세는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였고, 군부의 실세가 어디 있었냐, 여기 태릉이잖아. 바로 육사.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는 어디 있었죠? 과천이 아니고 광화문에 있었지. 이 길은 태릉에서부터 화랑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성북 지나가지고 서울대 병원 지나서 경복궁으로 꼽히는 길이잖아요. 이 길이 그냥 쭉 따라가면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청와대, 왼쪽으로는 정부 청사가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제 짐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료에 올려놨는데,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게 딱 우연히 내가 조사할 때쯤에 국민청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동방생명에 이것을 전산화하고 이걸 기록화하면서 누락이 엄청나게 많았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관계는 나는 이제 있다고 본다. 이제 소설 쓰면 엄청나게 재밌는 소설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르겠어. 이러고라도 실컷 떠들고도 사라질지도 몰라. 그래서 이쪽 동네는, 여기는 주로 상상을 해보는 게 집차들이나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되면 출근시킨다고 집차들이 대기하고 있고, 이제 기관병들을 그러나 걔들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애들 이제 학교 통학시킨다고, 여기 이제 초등학교 생기고 했을 때니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분위기가 되게 재밌었다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군발이들 이제. 군대는 가면은 군인 아파트에 보면은 그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거든. 자기들끼리 이제 집차 세우는 순서도 이제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 걸 상상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은 이쪽 부분은 많이 이제 뜯겨나고 빌라가 들어섰는데, 여기는 뭐 사진은 지금 바이트가 아까워.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이라고 성북구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김중업이라는 당시 60년대 70년대 주로 활동했던 22년생이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한 40쯤 됐을, 30대 중반부터 40대 50대까지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분이 60, 70년이 전성기였거든요. 그분의 황금기. 그분이 리모델링을 했다고 알려져서 저 건물을 성북구가 사들였어요. 11억 뭐에 사들이고, 뭐 나무 좀 해가지고 거의 한 12억 정도에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성북구가 공유자산화 혹은 시민자산화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들여서 그것을 이제 개방을 해요.
여기 주민들이 쓰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하는 올해 이제 어떤 사업이냐면은 여기서 하는 집담회 콜로키움이라고 해서 김중호 건축가와 장이동 관련된 강연회를 4번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집은 사실은 별 건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쉽지만 김중호 건축가가 그 당시에 안 좋은 시기여서 건강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고 그냥 도면상에서 사무실 직원들 이름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무실 직원 이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인정을 서자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특징들은 남아 있어요. 이 김중업이 설계를 했던 어떤 DNA, 보캐뷸러리 건축 쪽에서 말하는 건축 어휘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건 있는데 그거 외에 큰 의미는 없고 그것보다는 이제 이 주변의 어떤 분위기가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은 보면은 이제 김중업이 당시에 이제 주택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같은 거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저기 위에 살짝 보이는데 저기 삼각형으로 단면이 삼각형인 그 타일 이런 것을 이제 썼고 앞부분으로 가면은 지금 저 포스터에 이제 슬쩍 나타나 있는데 저기 이렇게 뭔가 프레임이 서 있잖아요. 그게 김중업이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윈터 가든 뭐 이렇게 앞에다가 아트리움 온실 쉽게 말하면 온실이죠. 남쪽에 온실을 이렇게 붙였는데 김중업의 건축은 보면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삼각형, 원, 사각형 이게 딱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바꾸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특징들이 이 집에 주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원래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빌라 저게 이게 땅이 거의 다 이런 주택들 하나가 이제 저 한 덩어리인 거예요 지금 땅이. 그러니까 상당히 큰 집이지. 동아그룹의 최 무슨 그 회장의 누나였던가 여동생인가 그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사건이 있고 뭔가 했는 사람들 주인공들 보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허장강 배우 허장강 영화배우 허장강 그분이 저쪽에 살았고 영화배우 문희 여자분 이종환의 디스크쇼 이종환 여기 살았었고 이 동네. 그럼 나머지는 다 뭐 군인들. 예. 그래서 이 동네가 괜찮은 게 70년대 주택들의 어떤 전형 같은 것들, 그죠? 그런 게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대문도 보면 딱 70년대 전형이거든. 딱 이 스타일이 이 두 개 이렇게 지금 페인트 칠해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다른 집 가보면 이제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딱딱딱 보면은 요거 60, 요거 70, 요거 60, 요거 70을 구분할 수가 있어. 그래서 60년대 주택은 벽돌을 재료가 많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가 뭐냐 하면은 재료가 없다기보다도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판율이 아직 보급이 안 됐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판한 유리들. 한국에서 아직 크라운 유리라 그래가지고 뽀또 그 불량식품 뽀또 하듯이 해가지고는 이렇게 크레페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던 크라운 유리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된 게 그런 유리들이 아직 썼던 시절이었고 벽돌 겨우 만들기 시작했었고 이승만 때 흙 블럭을 썼을 정도니까 산업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60년대는 수공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택 지어봐야 겨우 나타나는 걸 쓸 수 있었던 건 벽돌밖에 없었어 사실. 70년대 들어가면서 판유리,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었거든. 그러니까 60년대 주택의 특징은 뭐냐면 벽돌, 그리고 줄눈이 내민 줄눈. 그 줄눈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몰터로 이렇게 채우는 게 안으로 들인 줄눈이 아니고 전부 다 내밀었어요. 이렇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 내민 줄눈은 60년대 주택.
그리고 뭐 그 외의 특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0년대 거는. 근데 7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벽에다가 화강석을 갖다가 판재를 붙이기 시작한다든가, 이 바깥에 보면 이렇게 타일들이 들어가고 대문이 저렇게 뭔가 이렇게 장식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약간 섞여요. 이게 수공업과 이 산업과 사이에서. 그러면서 그런 게 특징이 어디 나타나냐면은 이런 난간이나 대문 위에 저렇게 줄 이렇게 넣고 하는 것들이나 저 위에 난간 같은데 이렇게 삼선 아디다스 이렇게 넣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70년대 주택의 되게 특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올라와 보면은 이제 몇 개 주택들이, 큰 주택들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컸었는데 날라갔고, 이 주택이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장위동은 저런 집은 작은 축에 속하고 이런 집들인 거지 다. 근데 내려가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집도 있어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이제 보면은 이런 위에 이제 저런 난간들이나 그지? 저런 것들 이제 남아 있고, 그리고 이런 살들의 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보면 슬쩍 보이는데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원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정원 안쪽에 했는 게 건축가가 설계를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거의 폐가로, 그 70년대 블럭으로 저 안에 보면은 그러네요. 구멍난 블럭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고 있는 게, 그래서 이 집을 뭐 사들이든가 어떻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 집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와 보면은 이렇게 통줄 쌓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벽돌도 다르고, 그죠? 새로 이제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벽돌을 어떻게 이 집은 보면 특징이 이런 벽돌을 쌓은 것이 좀 이렇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부분을 새로 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사실은. 그래서 되돌아가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경사가 좀 있어요. 이승호. 경사가 급한 저쪽으로 가면은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쓰레기통 같은 것들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집은 저렇게 봐서 모르는데 군 장성들이다 보니까 기관병, 그죠? 그 밑에 애가 자고 하는 그 시설이 반지하 혹은 지하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말했듯이, 그죠? 저기가 업타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경사가 반대쪽 길이거든요. 저게 반대쪽 동네예요. 길 건너편에, 우리가 만났던 길의 건너편에. 그래서 저쪽은 역시나 뭐 60, 70년대 주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소설, 똑같은 소설에서, 그 소설 내가 쓴 소설에서 얘기했듯이 60년대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여의도 개발이 되면서 여의도로 넘어갔다가 여의도에서 강남 개발이 되면서 강남으로 넘어갔었고, 방송국이 생기면서 연예인들이 만들어지면서 디스크 자키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그 사람들 나간 틈을 채우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업가들 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70년대 얘기했잖아요. 70년대 되면서 이제 기업이 막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마저도 강남으로 개발되면서 강남으로 떠나고 난 뒤에 이 자리들을 저기에 살던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다가 이제 빈집 생겼다 싶어서 이제 내려온 거지. 그거는 그냥 추측은 아니고, 여기에 몇몇 주민들하고 이제 오래 산 주민들을 물어보니까
20년 된 사람들 전에 어디 살았냐 물어보니까 건너편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이쪽에 약간 원형은 이렇지만 이런 주택들이 이제 이 전형인 거고, 그죠? 이게 전체가 마을 자체가 좀 이렇게 박물관 같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게 많아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동네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찌 보면 대표적인 조합인 거죠, 이게. 이런 벽돌과 이런 벽돌과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밑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독특한 집, 이 집을 일반인들은 이 집 막 사진 찍고 막 좋아하는데 이 집은 큰 가치는 없다고 봐요, 나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쫙 보면은 이렇게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직 다 못 본 집들이 있어서 근데 뭐 이건 베스트들은 아니니까 사진 찍지 마. 이런 걸 보면 그냥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그렇죠. 70년대 초반 보면 그래서 거기 그 자료에도 있지만 그 서울 건물 연식지도, 뭐 건물 나이지도,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50, 60, 70 뭐 이렇게 찍으면은 그렇게 뜨거든요, 색깔이 다르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루트를 정했었고, 이 경로를. 뭐 전체적으로 고저가 높낮이가 좀 있는 동네들인데 이제 여기에까지도 계속 빌라들이 생기죠. 근데 이 열에서 왼쪽 편에 있는 집들이 엄청나게 큰 집들이에요.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야. 이게 과연 주택인가 싶을 정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특히 저 두 개의 집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쭉 가보죠. 그러니까 저렇게 모퉁이에, 저쪽 모퉁이에 있는 저런 집에 대문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나 페인트 칠해서 그렇지 저것도 벽돌에, 그죠? 전형적인 70년대 집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내가 한번 올리기도 했는데 대문만 찍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대문들이 있어가지고 똑같은 집장사들이 똑같이 한 뭐 너다섯 채 지었는데 대문들을 나중에 살면서 바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남아 있고,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일 것 같아요. 근데 좀 특이하게 서향이야, 동향이야. 남향으로 안 짓고, 동향으로 짓고, 이 집은 남향으로 짓고. 거의 뭐 땅 크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두 개를 그냥 똑같이 나눴을 것 같은데 진짜 크지. 이 집은 이제 이렇게 남향으로 이렇게 얹었고 대신에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고, 그지? 지금 이제 보면은 선대에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은 다 어디 유학 가거나 뭐 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빈 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개발을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직접 끓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기 난간 같은 것들 보면은 저기에 난간 저렇게 했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볼 수 있지만 저렇게 장식을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탁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급집이라고 좀 다르게 했겠지.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보면 이제 보에 이렇게
아디다스 이렇게 착 삼선 이렇게 끄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주조로 이렇게 뭔가를 떠서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굽혀서 뭔가를 하고 이렇게 뭔가를 사람의 힘으로 얼마 안 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쓰고 하는 건데, 야, 저런 창살 같은 것들. 그래서 이 길이 사실 되게 좀 전체 동네에서 가장 보존을 좀 하고 신경을 써야 될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으로 환경이 대단히 우수해요. 주택들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주택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양쪽으로. 이제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올라오거나 아마 내려가거나 뭐 하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오른쪽 집이 좀 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존했으면 좋겠는데,